이 영상 하나로 지금 미국 주식을 사도 되는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미장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들어가도 되는 걸까?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섭고 전쟁 이슈에 나스닥 흔들리고 AI 버블이니 고점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뜻 손이 안 가죠. 그래서 대부분은 기다립니다. 조금만 더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 근데 제가 솔직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조금 더가 언제였나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기다리던 그 구간 실제로 왔을 때 사셨나요? 달러도 마찬가지죠. 안 샀습니다. 떨어지면 사야지 했는데 막상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또 못 삽니다. 이게 반복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또 너무 올랐나 싶어서 못 삽니다. 떨어질 때도 못 사고 오를 때도 못 사는 겁니다. 결국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아예 상승 사이클을 통째로 놓치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오늘은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은 이 악순환을 끊기가 쉽습니다. 지금이 매수 가능한 구간인지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추가 매수를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하는 방법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심인데 이것만 해도 된다 생각하고요. 초보분들이 이 방법대로 해서 잃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방법대로만 해도 바로 상위 20%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 작년까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S&P 500이 역대 신고가를 갱신하고 나스닥도 폭발적으로 상승했죠. 나스닥은 신이다 라는 밈이 돌았던 시기입니다. 근데 주변에 실제로 돈 번 사람이 많았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 장에서, 그 상승장에서 손해를 봤던 분들이 많았어요. 시장은 올랐는데 내 계좌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죠. 이게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패턴이 있기는 해요. 급등하는 종목만 쫓아갑니다. 이미 2배 오른 거 뒤늦게 뒷북칩니다. 모두가 환호하는 뉴스 나올 때 들어갑니다. 유튜브에서 누가 추천한 종목만 삽니다. 그리고 조금 오르면 팔고 조금 떨어지면 버텨봅니다. 손절 못하고 있다가 크게 떨어지면 못 버티고 그때서야 손절합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시장이 올라도 개인은 이런 이유 때문에 못 법니다. 기본 원칙 없이 감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본 원칙이 뭘까요? 저도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고 아주 많은 분들이 적립식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매달 S&P 500, QQQ, ETF를 사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시장은 전문가도 못 이긴다. 그러니까 ETF를 적립식으로 매수해라. 말은 쉽습니다. 이론적으로도 맞고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수익이 나겠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왜 안 되냐? 대부분이 어느 순간 멈춥니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손이 안 가요. 그러다 반등하면 그때 살 걸 후회합니다. 심지어 지금같이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도 사기 힘들죠. 여기에 현실 문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시장이 제일 많이 빠지는 타이밍하고 내 생활에 돈이 필요한 타이밍이 묘하게 겹칩니다. 왜냐면 돈은 항상 필요하니까요. 경기가 안 좋으면 시장도 빠지고 내 수입도 불안해지고 지출도 늘어납니다. 적립식으로 가장 열심히 사야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적립식 투자를 못하는 이유? 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루합니다. 매달 사는데 계좌가 마이너스면 이게 맞는 건지 의심이 생기죠. 1년, 2년 버티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긴 시간을 견디다 보면 수명이 줄어드는 경험도 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적립식 투자 이론적으로 맞고 성공하는 투자는 맞다고 전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심리가 버텨주질 않습니다. 미국 주식에 적립식 투자만 10년, 20년 하면 당연히 부자는 되겠죠. 아니, 하다못해 작은 부자라도 되겠죠. 적립식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시면 그걸 계속 꾸준히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보통 사람은 그것도 힘들다. 적립식 투자를 하다가도요, 심리가 흔들리면 바로 행동이 바뀌어요. 단타가 끼어들고 요즘엔 이 테마 뜬다던데, 이 유튜버가 이거 추천하던데, 조금씩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다가 물리면서 더 깊게 들어가죠. 이게 실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패턴이에요. 적립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구조 없이 시작하면 이 감정이 이 전략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접근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꾸준히 사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구조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타이밍을 맞추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타이밍을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도 못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언제 살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되면 무조건 산다를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뉴스가 나빠도 삽니다. 무섭게 느껴져도 그냥 삽니다. 망하지 않을 기업, 우량한 기업을 일정 % 하락 시 추가 매수를 합니다. 감정에 끼어들 자리가 없어지겠죠. 이게 타이밍 매매랑 다른 이유는 이 타이밍은
지금 바닥이냐를 맞추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정한 기준에 들어왔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훨씬 단순하고 누구든 실행할 수 있죠. 자,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지금 미국 주식이 그 조건에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심인데 진짜 이대로만 해도 상위 20% 됩니다. 체크할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종목, 타이밍, 방법.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종목 고르는 게 가장 어렵죠.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은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렵게 하면 할수록 더 잃는 경우가 많아요. S&P 500 안에 있는 대형주, 누구나 아는 기업을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죠. 이 기준이 뭐냐면 망하지 않을 기업이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입니다. 그게 바로 S&P 500에 속해 있는 기업들인 겁니다. 이 안에 포함만 되어 있으면 재무제표고 뭐고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 걸 안 보려고 S&P 500 안에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 겁니다. 1차 서류 합격증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에 내가 잘 아는 기업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 S&P 500으로만 걸러도 테마로 뜨는 개잡주 기업들은 처음부터 후보에서 뺄 수가 있어요. 이 전략은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거기 때문에 종목 선정부터 일단 단순하게 쉽게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언제 들어가야 하냐. 타이밍이죠.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investing.com에 들어가 볼게요. 시장, 주식, 미국, S&P 500 으로 바꿔주시고 펀더멘탈을 눌러서 시가총액 순으로 나열합니다. 그리고 기술 분석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각 종목마다 기술적 분석 지표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매수, 중립, 매도, 적극 매도 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매도와 적극 매도 시그널이 많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장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다들 팔고 도망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안 좋거나 기업에 무슨 일이 있거나 하는 경우죠. 지금 나열된 기업들은 지구 최강 기업들을 시총순으로 나열한 거죠. 이건 오히려 여러분 기회로 봐야 합니다. 적극 매도 신호가 뜬다는 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과매도 구간이라는 건데 망하지 않을 기업이 그것도 지구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그게 기회지 뭐겠습니까?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우량주를 사는 것, 역발상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무서워서 못 살 때 내 기준에 들어오면 그냥 사는 겁니다. S&P 상위 기업들이 적극 매도나 매도 시그널이 잘 뜨지가 않아요. 지구 일장 기업 엔비디아를 한번 봐볼게요. 3개월 차트 하락해 있습니다. 이럴 때 안 사면 언제 사는 건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S&P 500이라고 해서 맨 밑에 있는 기업을 사진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위 20위 안에서 웬만하면 보셨으면 좋겠고 시총 우선순위 기준으로 먼저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S&P 500 QQQ 사면 되지 않나요? 그것도 하시고 개별주도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S&P 500 시장의 수익률을 먹을 수 있겠지만 개별주는 그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렇게 상위권 기업들은 쉬우니까 종목 선정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세 번째는 전략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구 일장 기업이라고 해서 몰빵을 때리면 안 돼요. 한 번에 다 사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건이 맞아도 한 번에 몰빵하는 순간 다시 타이밍 맞추기 게임이 됩니다. 지금이 진짜 바닥인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감정이 개입되겠죠. 분할 매수로 나눠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총 매수 금액을 3등분, 4등분, 7등분 나눠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 블로그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플릿 전략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금이 4,000달러라고 가정할 때 이 4,000달러를 4등분해서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5% 하락 시 1,000달러 추가 매수 이렇게 하면 바닥을 맞출 필요가 없죠.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저는 이걸 수동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매직 스플릿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아마 무료로도 가능할 거예요. 수동으로 하셔도 되고 뭐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만약에 올라가면 등분한 물량에서 산 주식 수가 있잖아요. 5%가 또 오르면 그대로 또 파는 겁니다. 4등분을 했는데 마지막 4등분째인 애가 5%가 올랐어요. 그러면 그걸 그 수량만큼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어느 방향으로 가도 이 구조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구조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결국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락장을 위험으로 봅니다. 당연합니다. 뉴스에서 매번 죽는 소리 하고 계좌는 박살나 있고 주변에서는 다 팔고 도망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 주식에서 하락은 위험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S&P 500의 상위권 기업들에 한해서예요. 이렇게 관점 하나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돼요. 실제로 어떻게 실행하는지 정리해 드렸죠. 첫 번째는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겁니다. 모르겠으면 S&P 500 상위 20위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기업, 망하지 않을 기업을 고르면 됩니다. 이 기준만 통과하면 재무제표 뭐 안 봐도 돼요. 두 번째, 타이밍을 보는 겁니다. investing.com에서 적극 매도 혹은 매도 시그널이 매수 시그널보다 많아질 때, 아니면 매도 시그널 2개, 매수 시그널 2개면 여러분이 뭐 손익비를 따져서 내가 믿는 기업이면 베팅하고 뭐 그러셔도 됩니다. 기술적으로 많이 떨어진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조급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엔 거의 다 상위권 기업들이 매도 시그널이죠. 그럼 들어가야죠. 세 번째는 몰빵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할 매수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1차부터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금을 3등분, 4등분, 뭐 7등분, 10등분 본인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나누고 싶은 만큼 나누시고 조건이 맞을 때 첫 번째 물량을 삽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 첫 번째로 들어간 종목이 5%가 됐건 10%가 됐건 그거는 여러분에 맞게 정하시는 건데, 더 떨어지면 두 번째 예수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하락이 무서운 게 아니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바뀌어요. 이 분할 매수가 왜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마 몰빵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한 번에 다 사버리면 그 이후에 더 떨어졌을 때 살 돈이 없습니다. 추가 매수를 못하니까 평단을 낮출 수도 없고 그냥 어플 삭제하고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반면 나눠서 사면 항상 예수금이 남아있습니다. 더 떨어져도 살 수 있고 시장이 무너져도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분할 매수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에 들어오면 스트레스가 극도로 줄어들어요. 이게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전략의 완성인데, 분할 매수는 다들 많이 알고들 계세요. 근데 분할 매도는 잘 안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죠. 샀다가 올라가면 더 오르겠지 싶어서 안 팝니다. 그러다 조정 한번 오면 수익이 다 날아갑니다. 결국 본전 언저리에서 팔거나 다시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장기 투자가 고통이 돼요. 버티질 못해요. 분할 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4등분을 해서 매수를 했다면 5% 오를 때, 아니 10% 오를 때 한 등분씩 파는 거예요. 전부 다 팔지 않습니다. 일부 수익을 확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예수금이 생깁니다. 다음 하락 때 또 살 수 있는 실탄이 확보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멘탈이 안정됩니다. 자, 수익이 났다 사라지는 경험을 반복하면 사람이요 지칩니다. 근데 일부라도 실현하면 나는 수익을 내고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게 장기 투자를 유지하게 만드는 심리적 장치예요. 결국 분할 매수로 리스크 관리하고 분할 매도로 멘탈을 관리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투자는요, 버티는 게임이에요. 버틸 수 있어야 수익이 납니다. 분할 매도가 장기 투자를 도와주는 도구가 되고 이게 전략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망하지 않을 기업을 적당히 떨어졌을 때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판다.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구조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시장이 올라도 돈을 못 벌고 시장이 하락하면 그냥 다 청산당하는 겁니다. 다 시장을 떠나는 겁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의 조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이 전략을 시작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서울 때 구조를 잡아두면 시장이 회복할 때 그 수익은 고스란히 내 것이 되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 방식대로 하고 있고,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 현재 국내 주식보다 미국 주식의 시드가 더 많아진 상태입니다. 분할 매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설명을 잘 한 건지 모르겠는데, 고수분들은 차트 보고 하시고, 아니면 강력한 멘탈의 소유자분들은 장기식 투자를 10년, 20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공하겠죠. 근데 저는 고수가 아니고 일반 개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방법,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사용하고 있고, 저는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수익이 나고 있고요. 기타 관련된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서 담고 있으니까 한 번씩 놀러와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